가장 달랐던 점은 의원은 좀 더 자유롭죠. 네. 네, 행정의 수반으로서는 좀 더 자유롭지 않다는 것, 네. 또 책임감이 더 강해진다는 것, 아,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하나하나 뭐 결제라던가 할 때마다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서 네. 어쨌든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할 때나 또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의 뭐 소통 과정에서도 그 말 한마디가 퍼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수색 역세권 개발은 상당히 저도 오랫동안 관심 갖고 네. 했던 일이고 또 제가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 뭐 네. 그 지역의 또 국회의원들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죠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 중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포티비가 아마 올해 그 착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이 착공해야 될 산표 본사가 조금 작년에 그 심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어요, 한 템포가. 그래서 네. 올해 되도록이면 통과돼서 착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수색 역세권 개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개발 계획이라든가 우리 이제 은평의 계획도 있고 서울시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 용역이라든가 용역 중이기도 하고 용역이 끝난 것도 있고 그래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암에 I345라고 해서 롯데하고 MOU 맺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수색 역세권 개발 그 부분은 그 특수 목적 회사가 설립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앞으로 좋은 역할을 또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볼 때 대략적인 뭐 이렇게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뭐 1차, 2차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개발 계획 중에서도 그 주택이 들어오는 게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게 조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청년주택부터 시작해서 신혼주택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서울시도 좀 서두른 것 같고 저희도 뭐 어쨌든 거기에 개발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저희는 빨리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단초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어떤 경우든 빨리 들어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에서 이제 건설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또 할 예정인 거고요. 지금 현재 진관동에 이번에 이제 신혼주택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주택이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다 지어졌고요 이미.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저기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이제 그 수색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저희가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결혼을 안 하려거나 아이 문제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아이도 낳고 본인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할 텐데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에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그 주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 아이 낳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국가 체계에서 많이 요즘은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교육 부분은 많이 보육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인센티브 내용이 뭐죠? 인센티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년주택이나 신혼주택을 하면 그러니까 입주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서울시 전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선택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은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은평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집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서 비해서는 그래도 좀 쌌었죠. 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공기도 좋고 또 살기도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네. 북한산을 이렇게 네. 그 있잖아요. 네.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은평구는? 미세먼지 다 뭐 비슷하겠죠.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은평 같은 경우는 또 북한산을 끼고 있고 뭐 불광천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로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수생로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부터 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은 조금 더 미세먼지가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위에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산을 많이들 끼고 있는 편이라서 은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는 우리가 50% 이상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1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알아봐서 통계를 해서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국공립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 임기 내에는 50%까지 우리 은평구의 여러 가지 국공립을 50%까지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고 국공립이 많이 나아졌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많이 또 지원 체계가 그래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립도 많이 나아졌어요. 국공립만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립도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사립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이번에는 이제 은평에서는 그 유치원 부분에서 그런 뭐 곳이 하나도 없었고 참여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또한 대학 연계 참여를 하는 네. 그리고 오히려 유치원 연합회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 은평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그 도움을 주려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유치원도 이제 학교 어떻게 보면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 볼모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뭐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으로서도 여러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 데모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교육감께서 잘 결정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그 한유총이 여러 가지 그 몇 차례 걸쳐서도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여러 이제 뭐 데모도 했었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물러섰죠. 그동안 타협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치원도 좀 변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문화 체험 특구는 저희가 이미 이제 지정이 됐고요. 2014년도에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이 됐고 그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밑에 이제 한국문학관이 들어오고 그 밑에 우리가 예술인 마을이 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제 한국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608억짜리 공사였는데요. 지금 9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평 그 밑으로 지역으로 해서 사비나 미술관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원래 종로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비나 미술관이 들어왔고 고전 번역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옆에는 고전 번역원 대학원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기념관, 그다음에 기독교 박물관, 또 이어철 이어철 문학관,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통일박물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동에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금암미술관이라던가 그다음에 세시서 문학관 또한 그 너나들이 센터 우리 그 한복을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시서 문학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평에는 여러 시설들이 좀 지금 문화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죠. 네. 또 앞으로도 들어올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관리 4년 하고 문화를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은평은 이제 도시 위에 문화를 입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DMC에 보면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반나절은 실상 그쪽에서 보내지만 반나절은 어디 갈 곳이 없고 시내까지 들어가자기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반나절을 갈 곳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불광천을 방송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방송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이제 불광역, 그다음에 연신내, 그다음에 진관도까지 아까 문화가 있는 진관도까지 연결하고 다시 그 수색으로 와서 수색에는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공항철도에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 실상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고 리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게 자원이 많다고 하면 그냥 펑펑 쓰고 버리면 되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그거를 계속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또 다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은평이 그런 것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자원순환 도시로서의 추진단을 또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일회용품 안 쓰게 하는 거와 또 또한 그 재활용을 하는 것도 깨끗하게 버리는 것. 그 라벨지, 그 병을 만약에 버린다고 하면 라벨지부터 시작해서 라벨지도 떼우고 속 안에 내용물도 좀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고 또 병 뚜껑도 따로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재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재활용을 수거하고 또 재활용이 아닌 걸 분리해서 또 그거를 다시 버리면 그게 이중으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도 깨끗하게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원순환 도시로서의 가는 역할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의 재활용품 수출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갔던 우리 그 재활용품들이 다시 돌아오고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도시에는 뭐 지금 몇백 톤이 몇천 톤이 지금 쌓여 있다고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품에 이런 게 쓰레기 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이제는 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도시에서 각각의 구에서 모든 것들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대문, 마포, 은평이 그러면 음식물과 그다음에 소각과 재활용이 있는데 이거를 세 개 구에서 한 개 구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안 나니 세 개 구가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MOU를 맺게 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임 청장이 그 MOU를 맺어놨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 단계에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서대문에서는 이제 음식물, 마포에는 소각, 저희는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전임 청장께서 반지하로 했던 것을 저는 완전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 체육 공간을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 공간이 고양시하고는 400m, 저희하고는 700m 거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저희 은평구 땅이지만 그렇게 해서 뾰족하게 생긴 곳인데 그런 공간을 지금 지으려고 하다 보니 일부 이제 고양시 주민들과 또 우리 진관동의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저희가 설득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반지하에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서울시 심사라든가 그 중앙투자심사는 2017년도에 이미 끝났지만 그걸 짓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반지하로 저는 완전 지하화하기 때문에 그때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다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행정연구원에서 다시 그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요. 그러는 기간 동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이제 거기 현장을 다니면서 2시부터 뭐 낮에는 2시부터 뭐 5시까지 뭐 한 3시간씩 하기도 하고요. 밤 시간에는 밤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공간이 2000년대부터 원래는 지었어야 돼요. 거기 때 2000년대부터 폐기물 처리장이 결정됐던 것을 그동안 짓지 않고 거의 20년을 이렇게 내려온 거죠. 못 지은 겁니까? 뭐
본인들이 그 좀 더 역할을 하면서 그때 지었어야 되는 상황들이죠.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김포 메리츠가 이제 매립을 못하게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양주에 음. 그 폐기물 그 음식물을 좀 폐기물을 좀 갖다 버려 처리를 했었는데 양주에서 저희가 80톤을 했던 거를 작년에는 30톤 뭐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는 오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면 양주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받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는 어딘가에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년 동안 쭉 이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래된 있는 거죠. 사업이네. 수건 사업이죠. 그리고 법으로 폐기물 관리 법에 구청장 그걸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통일로하고 저희가 이제 그 수색로가 있는데 수색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의선 출발지라서 남북 문제가 잘 풀릴수록 북으로 가는 출발지잖아요. 그 경의선 출발지인 거고 또한 이제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양천리라고 해서 의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의 중간 지점이 그 통일로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인데요. 양쪽이 북으로 가는 도로와 철도를 다 끼고 있는 곳이 은평이죠. 그래서 남북 문제가 잘 풀릴수록 은평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선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GTX A 노선은 지금 이미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타 지금 상황입니다. 예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곧 뭐 착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경전철도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제2통일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평 세길이라고 옛날부터는 은평 세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미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는 민간하고 서울시하고 또 LH하고 이미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만 하면 되는데 일부 이제 구간에서 실상 이제 종로나 이런 쪽을 이제 끼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종로에서 그동안 좀 반대도 하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하로 한다던가 하면 가능성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종로 구민들께서도 이제 일단 이제 통일로랑 이쪽 방면에 많은 시설들이 문화시설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문학관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성모병원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성모병원도 들어오고 또한 이 롯데몰 그다음에 스타필드라든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그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생겼기 때문에 종로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좀 편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로 쪽에서 많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2통일로가 빨리 저는 그 건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지금 굉장히 고양시에 다양한 주택 단지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아예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단지들이 앞으로 완전히 다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도 그 통일로는 교통 지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더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빨리 제2통일로는 저는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문제는 남북 문제가 더 잘 이번에 좀 안타깝지는 하지만 더 앞으로도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도로는 빨리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으로 연결된 도로가 도로는 딱 그 통일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봐서라도 빨리 그건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야말로 뭐 교통이라던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이제 관리하는 정도의 그렇죠. 역할, 뭐 주차 문제라던가 이런 거 관리하는 데의 역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뭐 마을 겸 이런 데에서 그런 역할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단은 저는 아예 사회 서비스 재단으로 바꿔서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복지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서비스를 그 국민에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더 만들어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직접적인 그 서비스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복지 기관과의 연계 사업까지 같이 하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회 서비스 재단으로 아예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또 사회 서비스 재단으로 만들어야지 기부 같은 것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장학재단이 우리가 있지만 그 비용에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은평 구민들이 뭐 단돈 1,000원씩이라도 그렇게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사회 서비스 재단에서 기부해서 하는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년째 그 적십자 예배를 그 1위를 하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어렵지만 살림은 어렵지만 공간 쪽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나눠 투기하더라고요. 먹고 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 서비스 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은평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풍이라고 해서 이제 역천동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실행을 하는데요.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해요. 가족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없어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한 같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끼리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외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소풍이라는 게 좀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가족끼리 나와서 소풍을 하고 같이 나와서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가족들이 나와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가족들의 풍경이라고 소풍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소풍이라는 말이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한계동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갈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아직 진행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게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 자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지 지역 사회를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출근하신 분들 우리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출근하고 나면은 지역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역에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어느 곳에 있고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 일을 해보니까 구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역 뭐랄까 자율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아이들과 나와서 소통도 하게 되고 그동안 아이들하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는데 아이들한테 일단 그 봉사 점수를 주게 되면 어차피 아이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봉사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아빠 엄마가 좀 도와줘 그러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대화도 하게 되는 거고 소통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또 위험한 게 뭔지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런 걸 또 저희한테 위험한 거라든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또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다니게 되면 또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이러면 뭐 영화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3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3위가 많다고요? 3위가 많은데 저희가 그 25개 구청 중에서 어르신 인구도 3위 그 다음에 장애인 인구도 3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그 복지 수요도도 3위. 또한 그 3위가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우리 은평구의 아이들이 44,000명 정도가 돼요. 44,000,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한 4,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4,800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전체의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서울 전체의 아이 중에 그 3위 그 어려운 아이들 중에 3위 정도가 되거든요. 3위인 곳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복지, 장애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받아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은평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은평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십자 예배 이렇게 낼 정도로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곳이 은평이고 살만한 사람 냄새 나는 곳. 이런 곳이 은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지재단도 서비스재단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 이제 복지 문제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 문제도 똑같은 우리가 아까 복지 수요가 59% 정도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발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복지재단이. 네. 지금 본인들이 이제 2개, 3개씩 처음 이제 1월 달에 가지고 오셨어요. 본인들 책임지고 하실 것.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본인들이 2개, 3개를 이제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은평이 기본 베이스가 협치예요, 협치. 협치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잖아요. 아무래도 예산 낭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과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팀별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를 없애겠다는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일이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하시면 아무래도 핸들링이 되잖아요. 국장 책임제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본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장 체제 하에서 뭐 과에서 하나 뽑아서 어떤 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TF를 만드는 게 이번에 미세먼지 TF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국장 책임제 하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뽑아서 이 드림팀을 그야말로 만들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회의도 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또 국장님들께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전에는 이제 국장 책임제를 안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국장님 되면 아무래도 뒤로 이제 조금 물러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국장님들이 많이 가 계세요. 현장 활동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챙기고 이게 하니까 그럼 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정결권을 준다는 의미입니까? 예, 정결권도 주고 그다음에 인사권도 기본적으로 내려주는 것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제가 1박 2일 워크숍도 했고 여성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1박 2일 워크숍도 했고 이제 그 또한 또 직원들하고 또 이 버스를 타고 아예 2박 3일인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 할 것을 버스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8번 정도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몇 개 과에서 책을 한 권을 선정해서 본인들이 선정하는 거죠. 그거를 같이 읽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게 은평교에 어떻게 쓰여질지 자기 생활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어디 무슨 과 하는 게 아니라 별명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오뚜기라고 이제 별명이 오뚜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별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8번 정도 이제 책을 8번 정도 작년에 읽었죠. 그렇게 8번 정도 했었고요. 지금 또 이게 이제 3월 22일 날 저희가 할 책이에요. 이제 제가 이때 읽어야 돼요. 이것도 독서토론회 책방 비행 원래는 여기 구청장실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현장에 가서 좀 책을 같이 토론을 하자 해서 이제 역촌동에 책방 비행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거를 읽고 22일 날 토론을 할 거예요. 좋은 논이네. 네. 그래서 어려운 책도 많고 쉬운 책도 물론 있지만 이제 이 책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워라벨이라는 책이에요. 예, 그거부터 그 책도 있고 또 프랑스의 프랑스 집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책도 있었고 뭐 굉장히 재밌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공무원들하고 같이 같이 읽고 토의하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몇 개 과에서 하고 싶은 사람만 누구를 뭐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해서 책도 본인들이 선정한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래도 소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거는 남아 있는 거고 위에서 어느 정도 이게 큰 틀에서 이제 결렬이 됐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연락사무소 이런 것도 논의됐다는 것 자체만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더 잘 됐었으면 좋았겠죠.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북으로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 또 한국문학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북한과의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경의선 출발지이기도 하고 통일로변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큰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것들을 앞으로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잘 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